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증권가 리포트들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투자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참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허반석 전문위원이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 이 시간은 한 주 동안 다뤄드렸던 리포트 리뷰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하는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이번 주 리포트 리뷰입니다. 이번 주는 보험 업종 리포트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그리고 카카오까지 종목 리포트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보험 업종에 대한 리포트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간 상승해 왔던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메모를 해주셨다가 진입대를 기다려보자라는 의견들을 줄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월요일은 업종과 섹터 리포트를 살펴봤고요. 화요일은 삼성생명, 수요일은 삼성화재, 그리고 어제 목요일은 카카오를 살펴봤습니다. 보험 업종 리포트를 보면서 왜 카카오가 등장했을까? 어제 방송을 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의아하실 텐데요. 인슈어테크, 인슈어런스, 보험과 테크놀로지, 기술, 정보통신 기술이겠죠. 이 두 가지의 결합을 통해서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앞으로 시장에 진출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까지 보험업종 리포트에서 살펴봤습니다. 보험, 아직은 코로나 영향권이라는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를 시작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험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 뭔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는 보험이죠. 삼성화재가 손해보험사로 분류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카카오가 진출할 보험의 타겟도 자동차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 운전자 보험, 운동보험에 포함되는 보상,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게 되는 손해보험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명보험인데요. 말 그대로 사람의 목숨, 생명과 관계된 보장을 다루는 보험, 생명보험입니다. 삼성생명이 그리고 여타 생명이라는 보험자가 들어가면 생명보험사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 리포트에서 이 두 가지로 나눈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의 각각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순이익이 약 7,549억 원, QOQ, 직전 분기 대비 7,549억 원, 154%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YOY, 전년 동기 대비를 따지고 보면 41% 증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조금 직전 분기 대비 더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YOY 기준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자동차 보험료 누적 효과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내고 있는 보험료는 따박따박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외부 활동량도 감소했고 차량 운행량도 줄어들면 결국 자동차 사고도 줄어들고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누적 효과라는 부분들이 첫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말씀을 드렸고요. 자가격리자 수도 최대치로 조금 올라가고 일평균 700명, 600명 이상을 오락가락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2차, 3차 팬데믹 효과도 여기에 잡히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사의 보장성 신계약 안정적으로 판매가 유지 중이다라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보험료는 1년에 한 번씩 그 외에 기타 실비보험도 마찬가지죠. 매달 우리는 내고 있지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어서 병원에 가는 숫자도 빈도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손해보험사 실적에는 긍정적이었다라고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커버리지를 한번 보면요. 순이익은 9,624억 원으로 직전 동기 대비 305% 증가했고요. YOY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는 158%나 증가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험률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차익, 위험률 차익이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호조로 인해서 변액 보증준비금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결국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여타 다른 보험사도 마찬가지지만 보험료를 받아서 가만히 쌓아놨다가
보장 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금액을 운용도 해서 운용 수익률도 내고 있는데 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데믹 저점 구간부터 올해 1월까지 굉장히 주식시장이 좋았다. 그래서 운용 수익률도 좋았다. 금리 상승과 주식시장의 호조가 여기에 반영된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험사의 커버리지, 1분기 실적과 올해 실적 모두 다 양호하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요일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삼성생명을 살펴봤는데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컨센서스 66.4% 넘어갈 전망이다 라는 헤드라인을 4월 26일 이번 주에 딱 꼽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느냐 한번 보면 1분기 실적이 추정치 1조 원을 넘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YOY 기준으로는 353% 이상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 지배주주 순이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이 굉장히 상승을 했고 시장 컨센서스가 6,262억 원인데 이를 거의 2배 가까이 뛰어넘는 66.4%까지 컨센서스를 넘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로부터 받게 되는 특별배당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8천억 원 정도고요. 그 외에 계열사 수익들도 상당하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 호조에 따라서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환입효과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1분기는 이렇게 좋았다면 올해 21년도 총 실적이나 전망은 어떨 것인가? 21년도 총 영업이익 1조 1천억 원으로 YOY 기준 97% 증가한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1조 7천억 원까지 올라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추정치 대비 52% 상향 조정됐기는 하지만 1분기에 이미 추정치 대비 66%를 넘겼으면 이보다 더 좋아지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다. 1분기가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 분기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수 있는 영향이 있다. 그래서 1분기가 피크아웃, 그 이후부터는 현상 유지 정도 수준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를 11만 원, 기존 목표가 대비 22% 상향 조정된 부분인데요. 그 이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호조, 그리고 특별 배당,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배당금에 대한 이슈가 좀 확대될 수 있습니다. 17년도 2,000원, 18, 19년도 2,650원, 20년도 2,500원, 그리고 올해는 특별 배당금을 포함해서 약 주당 배당금 3,300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배당 수익률로 시가 배당 수익률 따지면 4% 내외가 될 텐데요. 그 부분 참고를 하셔서 당장에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유자 영역으로 두고 나는 연말에 갔을 때 조금 이 배당 이슈를 노려서 살펴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요일은 삼성화재를 말씀드렸는데요. 보험과 투자 모두 좋다라는 헤드라인을 꼽고 있는 대신증권 리포트였습니다. 삼성화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삼성그룹 계열의 손해보험사고요. 540여 개의 전국 지점과 2만여 명의 설계사, 전문 판매 조직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익히 익숙하실 겁니다. 삼성 애니카 다이렉트, 그리고 삼성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온라인 직판 채널을 만들어 놓았고 그 직판 채널 중 매출 규모 국내 1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험과 금융 모두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대출도 하고 있고요. 유가증권 운용에 상당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8년도에 3조 7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19년도 5조 2,500억 원, 그리고 20년도 7조 4,400억 원까지 늘어났다라는 20년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운용 수익률도 상당할 거다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을 본다면 별도 기준으로 순이익이
약 4,067억 원 정도입니다. QOQ 기준으로는 195% 증가하고요. YOY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도 148% 증가했다라는 부분 나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특별배당,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특별배당 이슈 있고요. 주식 매각 차익이 약 38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 운용, 자금 운용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받는 손해율 개선 있고요. 사업비 감소에 따른 보험 영업지수 개선 있다라는 부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6만 원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6만 원에 대한 요인, 삼성전자 특별배당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21년도 총 이익 증가율이 39%를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018년도에 가장 정점이었던 주당 배당금 11,500원 올해 연말에 다시 갱신할 수 있을까 하는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으면서 목표 주가 26만 원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수치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기 수익률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동차 손해율은 1분기, 5분기 중에서 가장 적다라는 부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 코로나 장기화 4차 팬데믹 우려가 자동차 손해율에서 굉장히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삼성 화재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에 나가서 차트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저점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저점과 그리고 단기 고점 6개월 정도의 어간으로 이 저점과 고점들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저점은 파란 색깔 라인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빨간 색깔 동그라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빨간 색깔 동그라미 저점들이 약 5, 6개월 간격으로 이 저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단기 고점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유자 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수요일날 드렸고요. 그 이외에 신규 접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이 박스 하단에 도달했을 때 연말 목표가 약 27만 원 정도 수익 극대화 라인까지 쫙 들고 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메모를 한번 해보시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연말 배당 이슈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강하게 점쳐지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카카오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보험에 카카오가 등장했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인슈어런스, 보험이라는 단어와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단어가 합쳐지면 인슈어테크, 이 시장에 카카오가 진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정보통신 기술에 있어서는 보험업이 아직까지 진입장벽이 높았고 그리고 규제에 대한 제한사항이 풀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도입되고요. 기존 보험사는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소액 단기 전문 보험사는 20억 원으로 완화된다라는 부분들, 인슈어테크의 성장 기반이 규제 완화로부터 마련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시장한 중국 시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13년도 291억 위안인데 19년도 2696억 위안으로 연평균 45%의 성장이 따박따박 이루어지고 있고요. 온라인 보험을 구매하는 이유는 편리함, 단순함, 신속함이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가입하는데도 빠르고 그리고 AI 기술까지 접목이 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도 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카카오 보험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증권사 내방에서 계좌 개설을 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고 해서 휴대폰으로 대부분 증권 계좌 개설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었듯이 앞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나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에도 비대면 스마트폰을 통한 부분들이 주가 될 수 있는 시절이
머지않아 우리 일상생활에 올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보험이 가장 주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프라인 자동차 시장 자동차 보험 규모가 약 7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신속하고 빠르고 편리한 카카오 보험 진출에 있어서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일정 부분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목표 주가 6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분할 전으로 따진다면 13만 원 이상 이미 돌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의 플랫폼의 진화,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통한 카카오 보험 진출, 보험을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자동차 보험, 여행자 보험 등이 대부분이 되겠죠. 카카오만 보면 조정을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시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장기 매력도 올해 예정이 되어 있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카카오페이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장기 매력도를 보면 조정 시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번 주 보험 업종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 번씩 다시 보기 영상도 참고해 보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허반석 찾아오시면 이에 대한 부분들 매주 선정한 섹터에 대한 논의들 진행되고 있고요. 클립 영상과 리포트 원문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 열려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4월의 마지막 시장입니다. 오늘도 잘 시장 살펴보시고요. 4월의 시장 수익률이 5월에 여러분들 시장 수익률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그 부분 잘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허반석이었습니다.